네, 반갑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 바라고요. 자, 목소리만큼이나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647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2.4% 밀려 있고요. 코스닥도 2.2% 하락하는 중입니다. 아침 시작보다 더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도 지금 오전에만 1조 4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 조금 버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악재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 악재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확전의 가능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대응하는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던지고 보자, 위험 자산은 좀 피하고 보자 라는 식의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이걸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 방어가 전혀 없다는 것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주식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그다지 큰 폭의 어떤 하락은 아닐 거예요. 뭐 5%, 10%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닐 테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만 보여주게 되더라도 시장은 낙폭을 좀 크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는 상황이 좀 벌어지겠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서 굉장히 변수가 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지금 2648포인트 이게 지난 그 2월 말에 있었던 그 저점 구간이죠. 더 밀리지 않을 것인가, 더 밀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1월 말에 형성된 저점 라인 때는 261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본다라면 여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낙폭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아침에 떨어진 부분에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하락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 2월 말 저점권 유지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2645포인트대 지지선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등 나오기 전에는 좀 어렵고요. 반등이 나오려면 수급이 돌아서야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부담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래쪽 지지가 조금 더 두꺼운 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껍진 않거든요. 현재 위치가 두꺼운 위치고요. 그다지 두꺼운 위치가 아니고 이 지지선의 하단부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삐끗하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 수급이 제일 큰 문제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의 MSCI 퇴출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7일과 8일 늦어도 이제 9일까지 들어오는데 9일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8 이 이틀간 들어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7천억 정도 팔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면 1조가 넘는 그런 매도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라면 일단은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은 이후에 주가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놈들이 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일단은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떨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오전 동안에만 지금 7천억이고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2조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연기금 뭐 이런 쪽 기관 쪽 합계도 지금 1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받아먹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조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게 수급의 개선이 오후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매매에 대한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고요. 오후부터라도 뭔가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형주를
유지로 살리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급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원인은 일단 러시아 전쟁이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그 폴란드에 있는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제 그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전투기가 직접적으로 폴란드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타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전투기만 지원해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크라이나로 옮길 것이냐, 폴란드에서부터 날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모습이 좀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러시아가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나토군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거나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고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 같은 상황들이 주춤주춤하게 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러시아가 그냥 깨끗하게 철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 들어가는 이런 그 서방 국가의 제재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지만 좀 더 잠잠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시중 상위 종목군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 밀렸어요.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매수를 하지 말고 가만히 두시는 게 가장 유익한 모습이고요.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가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부분 또는 배터리 이쪽도 지금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크래프톤 이런 것들 지금 하락세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핑계 대고 떨어져야 될 것들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 말고 조금 억울한 애들이 있죠. 억울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NC소프트가 또 신저가예요. 42만원까지 밀렸는데 이러다가는 30만원대까지도 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만원 넘었던 종목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안 좋다. 근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좀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뭐, 비빌만한 종목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떨어진 모습인데,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 하나만 지금 약간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 떨어졌죠. 에코프로비엠, LNF 뭐 다 할 거 없이 다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다 하락세. 위메이드는 신저가가 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뭐, HLB, 뭐, 천보, 뭐 할 거 없이 다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른 종목 찾는 게 더 쉽겠죠? 떨어지는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하긴,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렵겠군요. 그냥 뭐, 여기저기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뭐가 있니?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느냐, 조금 덜 떨어졌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버티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적 합계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올라가는데, 그 부분 매수가 좀 있었고요. LX 인터내셔널, 이것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쪽 움직임도 매수가 좀 있고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게 전기전자 쪽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기아 등등등 해가지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쫙 팔아먹는 모습이고요. 매수라는 것은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등등등인데 이런 것들 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시장이 하락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무지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0억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쪽에서 골고루 지금 털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정도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1200억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1200억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단 말이죠. 기관 쪽 움직임은요. 삼성전자 400억이에요. 하이닉스 팔았는데 이거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매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또 팔아먹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받아주는 물량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저 정도 물량으로도 움직일 만큼 거래가 너무 적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거래가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지해서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 지나면서 이쪽 종목군들의 어떤 받아먹는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또 저 매도 물량이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지, 물론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만약에 무지하게 팔아먹은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소극적이었다. 근데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다. 약간 의도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오늘 오후에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방향성이나 금융투자 방향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 하시기보다는요. 종목들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팔아먹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 나올 위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로 오늘 많이 내렸으니까 내일 올라가겠죠. 네, 내일 올라가더라도 오늘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회복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